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주변에서 계속해서 지금 비례민주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쏟아냈습니까? 그런데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슬그머니 혹시 유턴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얘기들을 소개해드리고 제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어제 손혜원 의원, 무소속이죠. 김정숙 여사의 친구. 근데 손혜원 의원이 자기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민주시민들을 위한 그야말로 시민이 뽑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뭐 잘 아시지만 손혜원 의원이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민주당 주변의 위성 국회의원입니다.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앞에 수식어가 많죠. 위성정당이 아니 언제 미래한국당은 그러면 위성정당임을 자처했습니까? 미래한국당이라고 했죠. 그걸 남들이 위성정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본인이 만약에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위성정당이 아니다 어쩌고 얘기해봤자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남들이 보면 위성정당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주시민이 뽑는 어쩌고저쩌고, 아니 미래통합당도 말은 다 시민이 뽑는다고 합니다. 당원들이 뽑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아니다,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수식어에 불과하고, 손혜원 의원이 여하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정당 얘기를 꺼냈다 하는 사실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여권의 핵심들과 소통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이걸 꺼냈다. 왜 꺼냈을까? 그 다음에 민주당 대표실, 이해찬 대표실의 유창호 부실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SNS에 올린 글이 또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한테 선택지는 딱 두 개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20석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제1당을 미래통합당한테 점잖게 양보하는 것, 이거와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비례민주당을 창당하는 것, 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정당이 의석이 날아가는 걸 뻔히 봐가면서 룰을 바꿈으로써 의석이 날아가는 걸 뻔히 보면서 점잔 빼고 앉아있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당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점잖은 정당 아닙니다. 그건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테니까.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비례민주당 창당론을 주장한 거나 마찬가지다. 대표실 부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다. 그 다음에 또 여권의 위성 국회의원 한 분 더 있죠. 박지원 의원. 요새 아주 여권의 그 비율을 맞추느냐고 어찌 보면 혈안이 돼 있는. 왜 그러냐? 목포가 불안하거든요. 목포가 불안해서 제가 박지원 의원 목포 관련한 유튜브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목포가 불안해서 박지원 의원은 지금 목포에서 떨어지게 생겼기 때문에 목포에 민주당이 좀 약체 후보를 공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거나 아니면 아예 공천을 안 해주면 더욱 좋고, 글쎄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약하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의 정치 생명이 이번 금년 5월 말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을 하니까 그 즈음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 소속도 아닌데 선거는 이겨야 한다. 그러면서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보건대 박지원 의원의 이 주장,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사람들과 이리저리 교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 사람들이 차마 지금까지 온갖 비난을 쏟아냈으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그래도 비난 쏟아낸 지 한 며칠은 지난 뒤에 비례민주당 창당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치가 없어서 지금 자제하고 있는 그거를 대변해 준 것 아니냐.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지만
지금 이 비례민주당 창당해야 된다는 이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부 주장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박지원 의원의 주장도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흔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 윤건영, 이 사람이 지금 서울 구로울에 그 출마를 선언하고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 구로울에 이 윤건영 전 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꼼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이 비난은요, 이게 언제냐면 21일 어제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폐해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비상한 상황이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비례민주당 창당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어저께까지 그리고 오늘까지도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민주당 창당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를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망을 해보자면 이런 얘기, 이게 군불대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례민주당을 끝내 결국은 창당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일반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권력의 심층부에서 누군가가 지금 비례민주당 창당 후에 역풍, 그 다음에 창당하면 이 의석 배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이다. 이게 이른바 이런 걸 애드벌룬이라고 합니다. 한번 띄워보는 겁니다. 근데 띄워보는 것 치고서는 윤건영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무게가 너무 큽니다.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속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속마음을. 윤건영 전 실장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다. 그런 얘기고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있죠? 서울 강서갑의 금태섭 의원을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태섭 의원을 내 재선을 막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마 선언을 했지만 당 지도부에 의해서 불출마 권유를 받고 뜻을 접은 정봉주 전 의원, 지금은 이제 김남국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봉주 전 의원이 결국 비례민주당을 창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결론이 어떻게 날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고요, 또 손혜원 의원이 만약에 어찌됐든 간에 비례정당,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게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처하는 비례민주당이, 이름이야 뭐 어떻게 정하든 간에 비례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두 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생기면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거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 계속 이렇게 부인하겠죠.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나 유권자들이 헷갈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봉주 전 의원 강성 친문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손혜원 의원 무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핵심 의원보다 오히려 더 힘이 센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유권자들이, 다수의 유권자들이 이게 민주당의 비례 전문 정당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표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가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이 분산된다. 이거는요,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을 안 할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이 이렇게 분산되면요, 이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서 지금 30석을 나눠갖게 되고 일반 비례대표제로 17석을 나눠갖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 30석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를 거의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17석 중에서 자기들이 다수를 가져가겠다, 이건데,
이 십시석도 한두 석을 오히려 더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 민주당의 비례 전문 정당을 자처하는 이 정당에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시각은 그래, 손혜원이 창당했으면 그게 민주당 위성정당이지, 또는 정봉주가 창당했으면 그거야말로 민주당 위성정당이지라고 하고 해서 거기에 표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비례 국회의원은 더 줄어든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비례 국회의원을 뭐 6석, 7석 또는 8석 뭐 요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만,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한 석 정도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우리 당은 아니다,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당을 또 만든다. 자기네들도 위성정당이라고 안 하죠. 그걸 만든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것이다. 결국은 의석이 적어도 10석 정도가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걸 눈뜨고 그냥 보는 정당이 어디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지금 그 과정이 10이라고 10번째 문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보건대는 4번째 문 정도를 통과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여권과 여권 주변에서 나오는 군불대기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문을 다 열어 제끼고 10번째 문까지 가면은 비례민주당이 창당이 되는 것이다. 물론 누구도 100%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비례민주당의 창당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곧 민주당의 지금 핵심에서 비례민주당 창당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모습을 드러낼지는 그거는 뭐 민주당의 핵심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아마 지도부도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정도가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마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제 짐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 뭐 손혜원 의원이 뭐 무슨 비례 전문 정당을 창당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유권자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뭐 이런 온갖 미사 여구를 붙여서 결국은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정의당 뭐 이런 데하고는 뭐 완전히 이제 적이 되는 것이죠. 그거야 뭐 어차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 정의당하고 일시적으로 손을 잡은 거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의석 앞에서 강한 정당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여권 핵심과 그 다음에 여권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저런 류의 비례민주당 창당 논의, 이것이 결국 비례민주당으로 가기 위한 지금 그 수순이다. 그 수순의 10번째 관문이 비례민주당이라면 4번째 관문 정도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종 결론은 아마도 저의 그 예측으로는 민주당이 결국은 비례민주당을 온갖 미소 여구를 동원하고 뭐 유권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럴 겁니다. 그런 핑계를 대서 비례민주당을 창당을 할 것이다. 이게 저의 최종적인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권과 여권 주변에서 나오는, 뭐 여권에서는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비례공천관리위원회 갖고 우상호 의원을 그 위원장으로 해서 뭔가 지금 비례 그 공천하는 거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냥 위장 진행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 비례 공천은 결국 그 3월 말쯤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할 때 그때만 모습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한 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 한 달 이상, 그래서 한 달 이상 남아있는 이 시점부터 지금 군불을 떼기 시작해서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시점이 3월 뭐 한 중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저도 제 예측이 맞는다 이렇게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는 걸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최종적인 예측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비례민주당을 창당한다면, 그렇다면 그동안 미래한국당을 비판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가 하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뭐 또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겠지만 결국은 위선이었다. 그런데 저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여권이 선거법에 관해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관행을 깨고 지금 경기를 하다가 말고 룰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 룰을 바꿨으면 그 경기를 치르는 사람은 바뀐 룰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어 전술이다. 그 차원에서 미래한국당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비례민주당 이걸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바뀐 룰에 따라야 되는 거, 바뀐 룰에 따라서 자기네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